네, 할렐루야. 오늘은 3월 9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석유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또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 캐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석유 형성과 노아 홍수와의 관계, 그랜 캐년의 형성과 노아 홍수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석유랑 노아 홍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미국의 그랜 캐년하고 노아 홍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지만, 제 설명을 들어보면 왜 그것이 둘 다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그랜 캐년에 대한 것들은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2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석유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석유는 노아 홍수 때 대규모로 지상의 식물과 동물들이 매장되어서 석유와 가스로 안반 사이에 저장이 된 것입니다. 식물과 동물들이 갑자기 땅속에 묻히고 그 위로 퇴적층이 덮이고 열이 가해지면 석유와 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석유를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식물들에게 있는 클로로필이라는 성분과 동물들에게 있는 피에서 나온 헤모글로빈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런 성분들이 석유에 있다는 것은 석유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동물과 식물의 사체는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분해되고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석유를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열대지방에서 지금 동식물들이 죽어가도 그게 석유나 석탄으로 변하지 않고 화석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대지방의 사체들은 산소 때문에 급격히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채굴되고 있는 대량의 원유들이 형성이 되려면 노아 홍수와 같은 엄청난 대격변적인 상황에서 대량의 동식물들이 순식간에 묻혀야 됩니다. 전 세계 전 대륙을 덮고 있는 퇴적암들은 전 세계적 격변, 즉 창세기에 묘사된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층이 있었습니다. 워러 캐노피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온화한 아열대 기후였고, 북극, 남극처럼 추운 곳이 없었습니다. 무성한 식물과 동물들로 밀림으로 덮여있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래, 진흙, 자갈 그리고 화산재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동식물의 사체 위에 갑자기 덮어서 산소 공급을 차단했고, 땅에 깊은 샘이 터지는 지진과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엄청난 열이 가해져가지고 순식간에 석유와 천연가스로 형성되었고 안반 사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기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7장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절을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세기 7장 18절부터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석유나 가스가 저장되는 그런 안반층을 reservoir rock, 저수지 바위라고 말하고요. 안반이라고 말하고요. 그 위를 덮고 있는 그런 층을, 안반층을 cap rock, cap이라는 것은 이렇게 덮어 씌운다는 거죠. cap rock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cap rock이 만약 없으면 석유가 지상에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나 베네수엘라 중동 지역에 보면 이런 것도 올라와가지고 tar pit, 즉 역청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대량으로 지하에 묻혀있는 석유와 가스는 놀랍게도 노아 홍수가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노아 홍수와 그랜 캐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랜 캐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Seven Wonders of the World 입니다. 그 중 하나이며, 길이는 446km, 제일 깊은 곳은 1829m, 보통 계곡의 넓이가 16km 정도 되고, 전체적인 면적이
한국 남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그랜드 캐년은 창조과학자들이 노아 홍수의 기념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랜드 캐년이 노아 홍수의 기념비가 될까요? 노아 홍수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닷물이 과거에 전 지구를 덮은 일이 있었다는 증거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 사건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지구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입니다. 바닷물이 전 지구를 덮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다 죽었으니까요. 방주에 들어가 있던 동물 외에는 다 죽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로 지구 대륙 전체 75%가 바닷물이 쌓아놓은 넓은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토사를 실은 바닷물이 지구 전체를 덮었다는 증거입니다. 바닷물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쌓아야만 그만큼 넓은 지역을 퇴적층으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시루떡처럼 혹은 무지개떡처럼 겹겹이 퇴적층들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대규모 퇴적층들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높이는 해발 2000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죠? 그러나 그 모든 지층에서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즉 바닷물이 노아 홍수 때 전 지구를 덮었다는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죠. 2000m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백두산이 2743m잖아요. 심지어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도 바다 생물인 암모나이트 화석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각 지층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고 거기서 발견되는 화석들이 각 시대에 출현한 동식물들을 보여주며 진화의 순서를 나타낸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구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약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마그마가 식으면서 생물들이 우연히 생겨났고 그것들이 점차 고등생물로 진화해서 인간이 출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화론이죠. 즉 지층 밑에는 단순한 종들이 묻혀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복잡한 종들이 상부에 묻혀 있는 즉 연대기적 배열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랜드 캐년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밑에 층에서부터 소위 단순한 종부터 복잡한 종까지 저등생물부터 고등생물까지 한꺼번에 다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1년 기간 정도 얼마든지 그처럼 두꺼운 퇴적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죽어간 생물들이 오늘날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화석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 시에 올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무서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위에는 평탄하고 V자형으로 완만한 계곡이 아니라 절벽이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물이 깎은 계곡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이런 절벽 계곡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일반 과학자들은 콜로라도 강이 600만 년에 걸쳐서 깎아서 이런 계곡이 생겼다고 하지만 콜로라도 강은 이 엄청난 그랜드 캐년을 깎고 암방과 머리들을 태평양 바다로 깊이 밀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콜로라도 강은 겨우 한 폭이 1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넓은 퇴적층이 대륙 전체를 덮고 있다는 것은 강물이나 바람에 의한 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바닷물이 지구를 덮었고 쓰나미 현상으로 토사를 옮겨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하는 것은 지각들이 갈라지면서 엄청난 지하수가 위로 솟구쳐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때 지하에 있던 엄청난 용암들이 터져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 용암들이 엄청난 열을 가해서 석유가 형성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자, 퇴적층에서 생물들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생생한 모습을 발견됩니다. 삼엽충, 고사리, 물고기, 뼈, 오징어 등 화석이 전 지구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현재는 이런 화석이 생성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랜드 캐년의 각 지층은 거대한 고대 동식물들이 급격히 매몰된 무덤입니다. 바닷물에 쓸려온 자갈, 모래, 진흙이 진한 숲처럼 물러다니며 갑자기 모든 것들을 매몰시켰습니다. 이 지층들에는 양서류, 파충류, 거미, 전갈, 진해, 곤충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고 콜로라도주에서 곤충, 조개, 생선, 새, 식물, 견과류, 꽃이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말벌, 새들이 급격히 매몰된 화석들도 발견되고요. 와이오밍주에는
악어, 물고기, 농어, 고등어, 새, 거북이, 포유류, 갑각류, 곤충, 야자수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특별한 사실은 해양 동식물과 육지 동식물들이 뒤엉켜서 함께 매장된 화석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그랜드 캐년뿐만 아니라 영국, 불란서, 중동 지역 등 전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큰 물고기 배 안에는 아직 소화되지 않은 작은 물고기들이 들어있으며 큰 공룡의 화석도 발견되었습니다. 물고기 화석들은 지느러미의 눈과 눈구멍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빠른 속도로 갑자기 매몰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던 상태에서 화석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치다이오소라는 공룡은 새끼를 낳다가 그 상태에서 바로 화석이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급격히 엄청난 힘에 의해 가지고 토사에서 갑자기 부딪혔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그랜드 캐년과 노아홍수에 관한 내용들은 1부, 2부로 나눠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2부를 또 기다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